대출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계속 똑같이 대출이 필요해 통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 좀 1억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나 옥죄지 마. 센 얘기하지 마. 나 나무라지 마. 이 정도 사고 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뒤처리 처리반이에요, 인생이. 두 번째로는 본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써보신 말고. 자기야 소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당신한테 계속 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온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압박 오는 거지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막 무너지는지. 나 때문이겠지. 내가 그게 사고 쳤으니까. 그게 뭐야 뭐야 그게? 근데 노등 해준다고 해놓고 내가 왜 혹했냐고 그때 노 3등이 됐잖아. 그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하는데 집을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도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서 했는데 제가 그때 노이 3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스팸 문자를 받았는데 노 분석해준다고 해서 맨날 문자를 받았어요. 번호 10개씩 와가지고. 그 사람이 리딩으로 해주면 그게 답이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넣었는데 거기서 돈을 그냥 먹튀 한 거죠.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아이고. 한순간에 날린 거죠. 그래서 막 사정에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뭐 회의해봤고 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보험을 했으니까 수익이 일정치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월세였고 월세도 못 낼 것 같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 한 거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내 탓하면서 너 50만 원 붙여준 게 다야. 그러면서 나랑 거의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연락했잖아. 갑자기 날 없앤 거야. 차단. 제 돈도 아니고 엄마 돈이랑 남편도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건데 계약하는 날 하기 전날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날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제가 그냥 내 잘못을 그냥 이혼하자고 그냥 끝내려고 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다는 잘했어요. 보드럽게 그냥 미안하니까. 여유가 계속 없었는데 계속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못 느끼지 않았나. 남편분은 많이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그때 몰랐다가 그때 당일날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 계약하는 날. 계약하는 날 이제 이사 집을 보고 보증금을 내려고 이제 계약하러 가는데 이제 그때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거기 취소하고 다시 집을 다른 데를 또. 다른 데를. 네. 예를 들어서 저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때 아기가 어려서 TV를 많이 못 봤고 그때는 아니 뭐 아무리 TV를 못 잘 봤다 몰랐어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또를 누가 번호를 알려줘서 1등이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1등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는 뭔가에 홀린 거 같아. 그때 3등 당첨이 돼서 또 3등하고 1등은 얘기가 차원이 다른 얘기지. 우리가 그거를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뭐지? 그냥 아는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시작입니다, 시작. 뭐 그때 알려줘가지고 이름까지 거론 안 해도 돼. 아 왜 난 억울하잖아. 다단계 그런 것도 있었고 다단계도 있었고. 예전에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그 다단계를 했어요. 그 뭐지? 식품 같은 거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240만 원 정도 하고 내가 또 4개월, 5개월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망했죠.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때 한참 붐이었을 때 그때 권리금도 있어가지고 권리금도 해주고 뭘 하고 싶으시구나. 그게 친구가 뭐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자기가 운영하게끔 해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리딩방 리딩방 했었지. 그걸로도 1,000만 원 넘게 잃었었고. 아니 근데 나 로또 한 번 그렇게 돈을 잃었는데 다시 리딩방에 또 들어갔다는 거는 아니 방을 리딩방을 먼저 했죠. 리딩방이 먼저예요. 아니 근데 리딩방에서 그럼 돈을 잃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는 아우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나마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면 주식은 이거 좀 설계를 해준다가 뭐 그럴싸한데 로또를 설계해준다는 거는 논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빚이 쌓이니까 더 혹했던 것 같아요. 나 아내분이 약간 좀 팔랑귀 친구들, 약간 좀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약간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쉽게 나타나는 걸 좀 그 들으면 주변을 좀 속하는 정리를 거죠. 해야 될 것 같아. 연애했을 때부터 한 2년 전까지 거의 한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대출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 줬던 것 같아요. 서연이한테. 근데 그냥 생활비랑 그냥 빚 같은 거 저 있는 거 그냥 갚아주고. 처음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점점 계속 똑같이 대출이 필요했고 저는 상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빌렸던 돈이 한 최대 1억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어요. 아내만 위해서. 1,000만 원 다단계 240 아이스크림 할인 이제 권리금도 해주고. 리딩방 1,000만 원 넘게 생활비랑 서연이 만나면서 5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구하게 된 게 처음 보험이었고 화재보험 갔다가 식당 체인점이어가지고 슈퍼바이저처럼 한번 관리 좀 해줄래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류 회사를 다니게 됐고 몸에 이제 시멘트독 같은 것들이 오면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음료 회사를 다녔었는데 택시 배달이나 배달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든 돈을 갖다 주려고 일을 했었고요. 남아있는 금액으로요? 1,500, 6천 될 겁니다, 지금 아마.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나아지지 않았던 거지, 상황이. 나도 그게 트라우마고 나도 이렇게 상처나니까 당신도 이렇게 받듯이 나도 똑같이 받아. 난 더 속이 좁거든. 모르겠어. 그냥 내가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해. 왜 이렇게 당당해? 나는 너를 믿고 돈을 맡기는데 너는 왜 너밖에 모르냐. 이 대출을 결국엔 제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미안하다. 이런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그 돈만 회수하면 사실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 의심. 의심? 내가 당신 의심하는 거? 그리고 사람 떠보는 거. 나는 그냥 뭐? 숨기는 거. 맞잖아. 내 사실 나한테 알잖아. 많이 걸린 거 안 준 거. 왜? 뭐? 왜? 뭘 뒤져? 그게 왜 그래 또 그러니까. 미안해. 시비 걸지 마. 아, 또 싸워먹었네. 싸움 거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진짜 왜 하는데 진짜 지키는데. 그래? 내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하잖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알았어. 무서워 일진 언니가. 평상시처럼 해. 너 평상시처럼 하라니까? 평상시처럼 하고 있잖아. 뭐 이래저래 그냥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한 구석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아, 또 그딴 식이야. 또 나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사실 의심을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당당하게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었고 뭔데? 저한테 속였다는 거에 좀 많이 뭐를 거짓말하셨길래 힘들었죠, 뭐를. 진짜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다. 뭐? 예전에 대출 받았었잖아 그때 또.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이자부 뭐 원금의 이자보다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내라고 막 계속 도촉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상담 받았었잖아. 아, 끝나는데 그 사람을 잡혔다는 거지. 그 범죄자도 뭐 그 사기꾼으로. 아 근데 그때 솔직히 가게 했을 때야. 그래. 그때 가게 힘드니까. 그것도 근데 나한테 미리 상의 없이 그냥 혼자 진행한 거잖아.
카메라 들릴까봐 작게 얘기하면 안 들릴 줄 알고 마이크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제. 계속. 어이가 없었어요. 왜? 진태현님이 자신감 있는 눈빛에서 저를 쳐다보는 건지 째려보는지 모르겠는데 기죽었거든요, 저. 그래, 당황도 했고 궁금했어요, 진짜. 혹시 최근에도 그러면 숨기다 걸리신 거 있어요? 저한테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 쳤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이 보험을 하기 전에 송내 쪽에 뭐 콜센터를 나간다고는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시간대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없는 형편에 사실 장인어른한테 4시부터 6시까지 하원하고 평일 봐주는데 이제 50만 원씩 드리기로 해서 그래 너가 돈 벌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돈을 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저는 의심을 안 해요. 제 외투를 입고 나가다 주머니에 탁 켰는데 종이를 봤는데 도서관 그 번호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낮 시간이고 그때 촉이 왔던 거죠. 보는 순간 다 머릿속에 다 깨지니까. 저는 철석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시는데 의심할 거리들이 나타나는 거야. 점점점. 제가 일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속인 건 맞는데 그때 보험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 따야 되니까 공부를 했지 논 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육아를 맡기고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있다고 그러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거기에 더 한 개 덧붙이면 솔직히 힘든데 우리 예물도 그때 그 사건 터진 것도 그렇고 저렇게 피하시는구나. 사기당한 거 맞잖아. 아이고. 주말에 한번 어디 가려고 해서 이제 어머니 장모님이 사주신 금목걸이를 차고 싶어서 꺼냈는데 텅텅 비어있는 걸 봤을 때 한순간에 이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지니까 결혼 반지, 커플링, 선물 받는 목걸이 그리고 뭐 진주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해서 아이. 그때 저한테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실직고 한 그 금액인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예물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걸 팔아서 입금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사기여가지고 돈을 회수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리딩으로 해주면 그게 답이래요. 제 돈도 아니고 엄마 돈이랑 남편도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건데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그 사기 당했을 때 같이 제가 팔았죠. 저희 엄마가 해준 거랑 결혼 반지 다 걸린 거죠. 그때 딱 한 번 사기 터진 거. 너무 좀 속상해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지금 그게 달아있는데 그걸 또 건드렸어? 왜 그걸 또 왜 했어? 네, 예물은 근데 왜?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고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연이한테는 의심하는 거고 코치코치 캐묻는 거고 이런 거거든. 솔직히 나는 그거 한 번 터지고 나서 그때 돌반지 그때도 솔직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미스테리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돌반지는 진짜 이사 가기 전에 꼭 찾아야 돼. 집안에 어딘가 있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둘 중에 하나.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팔지도 않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자의 직감이라면 남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봤죠. 근데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보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한 번씩 전 적이 있으니까 날 의심은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싸울 때마다 날 또 계속 네가 가져갔잖아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거짓말 진짜 탐지게 하자고. 그럼 난 돌반지 난 진짜 아니야. 그게 7돈 정도 되잖아. 7.5돈. 지금 시세로 400만 원이야. 400만 원 진짜. 어딨어? 돌반지 사건은 사실 국가수에 넘어갔어요. 지문 감식한다고. 과학수사가 다 지문 채취했어요.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저 드라마에는 보는 아니 집에 국가수를 불러. 뭐야 진짜. 결국에 수사가 종결된 거예요. 지문이 남편하고 내 거밖에 안 나오니까.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둘 다 몰라? 누가 챙겼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관리했고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어머님한테 그때 지금 사는 집에 보증금 일부를 빌려가지고
현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돌반지 옆에 봉투에다가 매달 돈 봉투는 이제 와이프가 꺼냈었던 거고 돈을 넣고 하는 거는 와이프가 네, 서랍에 나만 관리했었으니까. 그럼 저는 남편분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남편분은 아내분이 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 그런 의심은 좀 있었어요. 둘밖에 모르니까. 네, 야, 맞아요. 이거 전 남편 의심하고 있어요. 오. 야, 왜냐면 제가 재질인데, 저는 이게. 돌반지를 돌 때 보고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고 오. 돈도 내가 꺼낼 때 있었고 남편도 꺼낼 때 있었고 저는 자, 그 이상한 것 좀 말하지 마. 그럼 다 거기 가서 다 말해야 되는데 왜 이상한 것만 해? 응? 생각 있게 말하라고. 아, 미치겠다 진짜. 저는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 처음부터 뒤에다 그냥 투명하게 좀 뭐 그냥 투명하게만 해주면 돼. 난 남편 맨날 투명해야 된다 돈 관리는 더 철저한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남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달 왜 이렇게 빠졌지 그때 돈이? 또 내 탓하려고 뭐 눈깔. 이제 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니까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내놔 봐. 너 있겠냐? 더 오픈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니, 아 맞다. 나 지금 이번 달 생활비 좀 빠듯해서 암보험 이번 달 한 달만 내줄 수 있어? 아이, 저번에 밀린 거를 내야 되는데 아 머리 아프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시키게 15,000원 오지. 15,000원. 나 티 하나 사게. 5월달 되면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돈 없잖아. 아이고 참. 어린이날 때도 그렇고. 아니 돈을 주세요? 그냥 카드를 주시고 그때그때 긁게 하면 되지 않아요? 갑자기 뭐 돈 1,000만 원, 뭐 대출 뭐 이거 된대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뭐에 쓰려고 하면 생활비 없어서 하면 뭐 하면 빌려주면은 한 2달, 3달 만에 없어져요. 야, 이렇게 하면은 관리를 하나마나 새 지작. 아 지금은 남편이 네, 다 하고 지금 작년 그 거에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 대출 1억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좀 사실 궁금한 게 있지 나는. 자, 이제 계속 돈이 금방금방 없어지고 계속 필요하다는 게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 좀 뭐 제 기준에서는 뒷조사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뭐 좀 컴퓨터 쓴 거 있는지 뭐 찾아보고 통장 내역도 찾아보고 뭐 이거 다 해봤는데 모르는 이름으로 계속 뭔가 돈이 나가는 거를 찾았고 보니까 뭔가 사이트를 컴퓨터에 이력이 이제 링크가 남아있어 찾아보니까 이제 뭐 도박 사이트라는 걸 알게 됐고 일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에이, 정말. 그런 이제 도박 사이트 때문에 엄청 싸웠었고 그게 뭐야 뭐야 그게 로또인데 로또 뭐였어? 1등 해준다고 해놓고 도박 사이트에 알려준 거야. 도박 사이트였어. 그 아 거기다가 거기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면 그거를 입력하라 이거였어? 아 잠깐만. 아까 그 로또 거기에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는 1,000만 원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로또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네. 근데 로또 때문에 돈을 못 받아서 열이 받은 상태 아니에요? 네, 그 돈이 거기 도박 사이트에 넣어진 거예요. 그 노트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번호를.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시드머니로 넣어준 거예요 게임에? 네. 아 그 1,000만 원을 그 도박 사이트로 아니 근데 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근데 여기서 1등을 안 만들어줬어 1등 만들어준다라고 해놓고 1등을 안 만들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뭔가 다 사기구나 해가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도박 사이트를 계속 한 거는 일단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넣어둔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믿고서 그냥 한 번 더 속는 김에 한 번 더 하지 않았나? 아 금액을 따지지만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정확히 기억이 나도 안 나. 지금 생각이 안 나.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알고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에 썼는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1억 원 중에 다 1억은 뭐 도박이나 이런 사기는 아닐 거예요, 저도. 다만 항상 빌려주면 뭔가 어디에 썼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2달, 3달 만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점점 계속 똑같이 대출이 필요했고. 돈을 더 넣은 거예요? 더 넣지는 않았어요. 그 도박은. 뭐예요 그거는? 비는 거는 뭐가 비는 거예요? 왜 1,000만 원을 자, 하면 오케이. 그럼 남편 입장 얘기해봐요. 뭐가 비어 있는지, 그죠? 남편 입장. 남편은 왜 1,000만 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지, 자, 입장. 무서워서. 괜찮아. 얘기해. 우리가 지금 다 잘 되자고 온 거니까. 그 이후에 1,000만 원. 그게 유튜브에서도 또 방송하면서 그걸 따라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내분 입장. 옛날에. 옛날 거. 네. 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자, 서현 씨 인상 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넷을 했던 사람이 한 번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또 실수로 그럼요. 뭐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계속 저렇게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또 왜 인상 써? 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감정이 없냐? 나만 나쁘지.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의심하고 그러겠지. 근데 나는 지금은 아예 그 이후에 아예 나는 그거 자체를 안 해. 혹시 그 외에 또 남편분한테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안 나왔던 아니, 없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썼죠. 그런 거. 핸드폰으로도 이제 핸드폰으로도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하다가 가장 큰 거지 뭐 핸드폰 너그 핸드폰도 난 보여줘 그러면.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는구나.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스릴러입니다. 뭐가 더 있어? 아,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는 뭐 내가 물어보진 않잖아 잘. 안 물어봤죠. 저희가 그 근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도.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밤에 뭐 몰라요. 뭐라고 뭐 게임 아, 게임이요. 그냥 게임. 그냥 게임. 저 하는 인터넷 게임. 네, 인터넷 자, 보고. 일단 봐요. 사실 제가 돈을 관리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내분은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공동 생활비 통장이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된 거 거기다가 그냥 다 보이게 모임 통장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이제 나도 그래. 이게 나는 다 갚고 없어질 때까지 난 잊혀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알아. 그게 너무 나는 아픈 거 봐. 과거 얘기 나오는 게 항상 난 죽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만약 죽었으면 자기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반대로 나는 저런 얘기들 왜 해? 당신 그때 나 싸워서 나 집에 안 들어간 날 나 그때 너랑 진짜 끝내고 싶었어.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모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한 거죠. 계속 따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틀인가? 네, 안 왔죠. 내가 그때 어디 갔었는 줄 알고 얘기해줬잖아. 죽으려고 또? 공평한까지 갔었지. 그때 진짜 너무 당신 너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잖아. 그래서 끝까지 갈 뻔했잖아. 정말 죽어라, 나가 뒤져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사유가 사실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셨던 거고, 어머니도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했었고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돈도 잘 빌려주셨고요. 아버지는 또 파산을 해서 지금 끝난 상황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지금. 그 길을 갈까 봐. 남편의 아픔을 건드렸죠. 그냥 아버님의 상처를 건드렸고. 똑같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좀 이런 말까지는 안 좋은데 솔직히 안 좋은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다가 너무 워낙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저를 비판하고 저를 깎아내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도 그렇고. 했었는데 당시에 또 너무 갑자기 아파서 서연이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강화도까지 가서 그냥 어디론가 배회했고 그냥 다시 좀 정신 차리고 화해했죠. 어우 저렇게 예쁜 딸 있는데 그지?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못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난다고 말했잖아. 짜증나게. 왜 욕을 해? 아 열받잖아. 생각할수 열받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날 괴롭혀 계속. 야. 오늘 좀 늦게 왔어 봐. 죽이려고 했는데. 또 뭐 있는데? 해도 되냐? 플라메 해도 돼? 나는 말보다 주먹이거든. 약간 학교 다닐 때 일찍 때려 보는 것 그러면 같아. 때려. 원래 그래요. 솔직히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너무 자주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부집니다. 진짜 좀. 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다고 싸워봐야 득될 것도 없고 안 좋은데. 야 누가 열받게 하네? 눈 돌아간다고 발로 차냐 차를? 그럼 미치냐? 재물손괴야 재물손괴. 그래 너무 열받아가지고 쳤어요. 너도 내 마음 아프겠으니까 너도 마음 아파봐 하면서 쳤죠. 근데 그거 슬리퍼 신고 찬 거예요. 근데 넘어갔잖아.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양보해야 되냐 이런 거. 야 난 양보 안 했어? 너만 양보했어? 나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었어. 네가 더 나 악하게 하는 거야. 에이. 너 난 왜 가냐냐? 맨날 그렇게 나 그런 여자인 몰랐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나도 나아지겠지 했어. 진짜 뭐가? 내 취향 아닌데. 왜 결혼했냐? 내 취향인데. 네가 나 좋아해주니까 한 거야. 저의 이혼 의사는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제 멀어지면 사실 저는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연애했던 시절처럼 바꿔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 지금은.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같이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우리 이스캠에 어느 분이 먼저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요. 아, 신청하셨어요. 왜요?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저의 문제점도 알고 건치고 싶어서 애기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돈 문제죠. 제가 사고 친 것들 막 일을 막 저지르고 하는 것들 사기도 당했다. 로또 다단계도 했었고 사업도 했다가 가지가지 다 하셨구나. 그러면 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은 다 남편이 변제를 하나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주거나 그랬죠. 남편은 왜 이렇게 변제를 해줄까요? 저한테 많이 지지를 응원을 해줘요. 뭐 어떻게든 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왜 응원을 해주죠?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아, 가까운 사람한테 핀잔을 듣는 걸 네, 견딜 수가 없다. 비난받고 그런 게 싫어요. 아, 그럼 가까운 제가 사람에게. 무너져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냥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조곤조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얘기해주고. 네. 그러면 로봇건 안 해요? 다단계 안 해요? 어때요? 의논하면 안 하죠. 저도 그때 아, 한 이유가 네. 계속 남편이 돈을 벌어오라고 임신할 때부터 아. 그렇죠.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까 저 압박감이 커져서 잠깐만요. 그래서, 예. 서연 씨, 보세요. 제가 이제 서연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나를 고치고 싶어요. 저를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가 있고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남편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내가 불리하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한 행동과 말 때문에 그 빚을 스스로에게 갚아요. 근데 그 값을 남편이 다른 방식으로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왜 이혼해요? 내가 빚 졌더니 뭐라고 나무래서? 그냥 고집이 세고 이런 여자랑 어떻게 고집 없이 살아요? 이 남자나 되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옥죄지 마. 센 얘기하지 마. 나 나무라지 마. 근데 서연 씨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나무라도 돼요. 부부끼리라도. 이 정도 사고 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뒤처리 처리반이에요. 인생이. 남편이 어쨌든 이 빚을 갚고 있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졌던 내가 싼 똥을 지금 이 남자가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뭉태기 같은 똥을. 그러면 조금 조용히 계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순간 머리에 뭔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도 나를 컨트롤 안 했으면 나는 더 망가졌을 텐데 그때 남편한테 많이 미안하고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잘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 만나실 때에도 빚도 있고 뭐 그랬었던 걸까요? 처음에 친구로서 만났을 때도 돈을 많이 좀 빌렸던 것도 있었어요. 네네. 아, 친구로서 만날 때에도 돈을 빌렸었어요? 네, 좀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갚았나요? 아니요. 안 갚았어요? 네. 아니, 돈도 안 갚는 여자랑 왜 결혼을 하셨어요? 이런 요인이 있으면 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여자랑 왜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뭐 실제로 만나면은 뭐 강한 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강한 내면에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인다 보니까 좀 동정심 같은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정심도 있었고. 이런 여인이랑 사는 분들은 말입니다.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를 내가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주고 싶은 마음,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실패한 메시아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구원이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죄는 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첫째는 아이를 좀 구원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들 좀 하셨죠. 예. 이제 하셨는데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어둡게 보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가면 본인 박살나요. 지금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런 퍼즐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거 좀 재조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도 너무 높으니까. 아, 그죠? 근데 같이 좀 궁리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은 스스로를 굉장히 작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스스로 어렸을 때 검사도 보니까 말썽꾸러기였던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그런 남자예요? 아니죠. 아내는 남편을 뭐라 그랬냐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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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해요. 아, 차분해요. 이성적이고 어, 따뜻한 사람 마음은 저도 많이 이해해줘요. 그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편을 크게 봐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죠. 되게 크게 봐요. 다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표현이 없어요. 예, 고마움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괜찮아요. 인사를 시작하면 이 집은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한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타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하나만 더 넣읍시다. 6시가 되면 넘어오면 남편이 오잖아요. 네. 남편 오죠? 네. 그러면 아. 멋진 남편 고생했어. 멋진 남편 고생했어. 지훈 씨는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남편도 우리 예쁜 소연이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아픔만 봐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남편도 그렇고 아기의 아픔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잘 해보려고요. 진짜 잘 해볼 거예요. 아, 남편. 아내 도박 안 해요. 아, 예.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죠? 네. 사업 안 하죠?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믿어주셔야 돼요. 저도 믿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